Energy is fire. Conversation is right. If you stay tonight, baby, I might let you take all of me. Want you here, need your mind.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 11월 총운세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월 여러분들의 모습은 열심히 물을 길러 올리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카드는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희망이 생기는 카드를 의미합니다. 이 물을 길러 올리려면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고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한다면, 낡은 것이라도 그대로 지켜나간다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 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교황 카드가 같이 등장을 했어요. 교황은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아주 밀접하게 있는 인물입니다. 독단적이기보단 함께 나아가고 도덕적으로 선을 지키죠. 그렇다 보니까 호감을 사고 좋은 평가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여러분들이 명분이 분명하게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일을 열심히 해서 승진할 거야. 이 일을 반드시 완성시켜서 인정받을 거야. 이러한 뚜렷한 생각으로 일을 진행시키니 반드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게을리하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전혀 보여지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꾸준히 무언가를 하고 있고 나의 틀에서 내가 정해놓은 그런 계획 속에서 일들을 진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빈틈이나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원하는 목표와 가까워질 것이고 그 속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운세입니다. 그러면 11월 전체 흐름 살펴볼게요. 11월 전체 흐름을 보니까 그림을 보면 좀 비슷하게 보여지시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뚜렷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카드는요,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괴입니다. 산속에 작은 물길이 흘러서 또 흘러서 큰 바다에 이르는 흐름으로 긴 여정을 지나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보여요. 11월에는 안개가 자욱하고 길이 험한 산속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시간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은 걸릴지라도 공부와 배움, 경험을 통해서 순조로워질 수 있어요. 다만 당장은 내가 바라는 것을 얻지는 않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면서 더 먼 것을 보면서 나아가야 큰 복록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산속 어딘가에서 솟아오르는 샘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또 흘러서 신음물이 되고요.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이처럼 배우는 자세로 경험하고 노력하다 보면 마침내 큰 바다에 이르러 힘을 발휘하는 시기가 다가올 것입니다. 기다림을 통해 나의 마음을 다스리면 엄청난 성공과 성취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펜타클 여왕을 보면 풍요로운 땅 위에 빛나는 동전을 보고 있고요.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상황이라 불안한 모습일 줄 알았지만 여러분들의 모습은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거든요. 나의 펜타클에 대한 의심 하나 없이 잘 될 거라는 것을 믿고 있고요.
자신의 감정은 완전히 접어둔 채 인내와 끈기로 현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을 것이고 자비롭고 관대한 마음으로 주변 상황과 사람과 화합할 수 있어요.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면보단 행복한 부분을 더 보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확신이 매우 큰 상태이고요. 완벽하게 자신의 두 발로 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편안하게 컨트롤하고 현실적으로만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손실이나 큰 문제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11월에 내가 얻는 게 무엇일까 보겠습니다. 봄바람 가랑비에 초목이 다시 활기를 찾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촉촉히 나의 땅을 적셔주니 일상생활은 희망적이고 좋은 일로 가득할 거예요. 다만 좋은 일과 동시에 조심할 점이 있음을 카드가 말해주고 있어요. 조심할 점으로는 표면적인 것보다는 본질적인 것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겉에 보여지는 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고요. 이중성을 품고 있다라고 해요. 화려한 말들과 표면적으로만 좋아 보이는 것들 등등 기쁨이 있는 동시에 불완전한 것들도 있는 상태이므로 가머니설을 조심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관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대립이나 시비에 말려들지 않아야 하죠. 특히나 자신이 만든 결과물을 바라보고 있지만 좋아하기보단 판단이 들어서지 않아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과 화합해야 하기 때문에 맞춰가는 과정이 답답하고 한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무엇이 맞고 틀린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고민이 들어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매우 현실적이고 보수적이고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속아주는 척하며 마음으로 거리를 두지 않을까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변 관계만 조심한다면 큰 문제가 없는 한 달이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업과 일을 하신다면 본업에만 충실해야 하고 교섭이나 거래 같은 경우는 온화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금전은 약속된 것들이 들어오고 여유를 되찾을 수 있어요. 다만 꼭 써야 할 지출들이 많아질 수 있으니 장부 확인을 꼼꼼히 하시거나 내부 관리에 힘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초반에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11월이 끝나갈 때쯤에는 안정되어 있고 얻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거의 완성시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건물이 거의 다 완성된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얻어질 건 있지만 노력이 계속 요구되고요. 또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내가 좀 참아야 되는 부분, 이해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자리가 교황이고 여왕 자리예요. 그러면 좀 모든 것을 관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또 그만큼의 책임감을 지고 있는 상태라서 리드하고 이해하고 포용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발생하지 않을까 합니다. 나의 위치가 높은 자리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내가 사람들과 협력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스트레스가 있는 만큼 또 그 사람들과 협력하면서 좋은 결과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는 계속해서 사람들과 협력하되 너무 깊게 관여하거나 너무 화려한 말들을 들어주거나 그리고 대립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을 조심해야겠다. 그렇게 카드가 조언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5주 동안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쯤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좀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거든요. 나는 열심히 나아가고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고는 있는데 분명히 만족스럽지 않고 그것들을 보면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 고민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둘째 주에서는요, 사람들과 어떤 다툼, 크진 않지만 사소한 다툼부터 시작해서 대립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여러분들도 혼란을 좀 느낄 것 같거든요.
정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서로가 너무 투쟁심이 높아져서 논의하다 보면 좀 부딪히는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겠다. 너무 자기 주장들이 확고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날이 서게 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걸로 너무 크게 사건이 커지거나 결과가 안 좋아지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이러한 대화로 인해서 또 좋은 방향을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심할 건 조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둘째 주쯤에서는 인간관계 스트레스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셋째 주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미래에 대한 생각에 빠질 것 같아요. 이대로 나아가도 되는 걸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맞는 방향에 서 있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언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카드는 지금 맞는 방향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계속 하던 일을 이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꾸준히 이어가야 되고 그것이 낡은 것이더라도 계속 유지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것처럼 어떤 갈림길에 내가 쓰고 고민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하던 일을 마저 해야겠다. 매듭을 지어줘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넷째 주와 다섯째 주를 보니까 강력한 에너지가 보여지고 있고 분명해지는 것들, 확실해지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1번이란 숫자가 들어왔고 완드 왕카드가 들어섰잖아요. 이것으로 보아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나의 상황들을 다듬어 놓았고 거기서 자신감을 얻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복잡스럽게 흘러갔던 일들이 하나하나 정리되고 모든 일이 서서히 잘 풀리게 되면서 이때 여러분들이 좀 활약할 수 있지 않을까? 나를 제대로 보여주면서 얻어지는 것들이 반드시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둘째 주와 셋째 주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넷째 주와 다섯째 주에서는 자신감을 더 얻게 될 수밖에 없는, 내가 나를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들을 맞이하겠다라는 점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1번 분들 현재 필요한 조언 뽑아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말라. 눈앞에 성공이 보인다. 이렇게 물을 길러 올려야 되는 때이므로 더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면 실수가 생기고 또 예민해지기도 하고 이 상황이 만족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서서히 눈앞에 성공이 보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11월 달 총 운세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나온 이 괴는요. 사업, 투자, 취업, 입시 등의 아주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 괴입니다. 하늘의 기운이 산을 통해 내려오고 땅의 기운이 솟아오르니 서로가 만나 운이 좋아지는 형국이에요. 특히나 11월은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계산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움직여야 해요. 어떤 질문을 하였든 어떤 것이 궁금하든 논리적인 분석보다는 감성, 감정, 직관에 따르는 편이 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사제가 나왔죠. 신의 여성인 만큼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자이기 이전에 사자이고 신성한 존재예요. 그래서 분석적인 논리보다는 직관과 지혜가 매우 발달되어 있고요. 그것을 더 많이 사용하는 11월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든 통찰력을 줄 것이고 모든 물음에 대한 대답은 여러분들 내면에 있을 거예요. 이것이 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게 될지 안 될지 이미 알고 있고 바로 드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노력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등등 방법을 스스로 알고 있거든요. 또는 지금 이 타로를 보는 순간에도 결국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듣고 계실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것처럼 11월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잘 해결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괴로 돌아와서 정신과 감각, 감정이 남들보다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적인 직업과 관계적인 교류도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뜻을 잘 포용할 수 있고요. 정신적인 유대감이 두터워집니다.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가 넘치니 기회도 자연히 따라올 수 있죠. 거래 또한 유리한 조건으로 성사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든 별 탈 없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건강도요, 매우 좋은 때이기 때문에 컨디션이나 체력이 다 받쳐주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1월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여 노력한다면 하늘도 감동하여 나의 소원을 이루게 해줄 거예요. 다만 마음을 쓰고 포용해야 하는 한 달이니 욕심과 마음을 비우고 있는 그대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집착하고 매달리기보단 노력하면 될 거야.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내버려 두는 태도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욱더 잘 되게 도와줄 거예요. 그러면 11월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11월과 과정 흐름에서는 조심할 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문제없이 흘러갈 거니까 걱정 마라. 너의 마음을 따라가라. 너의 내면에 이미 답이 있다라고 했지만 이 흐름을 자세하게 더 살펴보니까 너 이렇게 될 거야. 위험해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11월 운세가 너무 좋으니까 이것만 조심하면 돼. 그러면 더 좋은 11월을 보낼 거야. 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못 너머에 산이 있는 형국으로 산에 오르려면 연못을 건너야 하는 상황이에요. 산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야 하니 일단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맞는데요. 좀 돌아가야 된다라든지 더 나은 방향을 내가 찾아서 하나씩 해결하는 운세이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속도가 느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내가 조심조심 하면서 하나씩 해결하는 단계에 있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고 있거든요. 즉,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그 큰 목표를 위해서 일정 수준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좋은 운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는 이 손해로 더 좋은 것을 얻게 되니 작은 손해나 지출이라면 이왕 쓰는 거면 기분 좋게 선심 쓰듯 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정도면 뭐 괜찮아. 이 정도 얻었으니까 여기서 만족하자.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더 좋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물을 구하기 위해 열심히 땅을 팠더니 엄청나게 물의 양을 얻었어요. 당장 땅을 파는 거 정말 힘들고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지만 더 큰 결실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좀 현명한 판단과 행동, 생각이 필요한 한 달이지 않을까. 그러한 흐름 속에 있지 않은가 카드가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또 소드 7번 그림을 보면요. 내가 이 칼을 얻었는데요. 당장 보니까 함정이 있죠. 이런 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얻는 것에 이렇게 한눈을 팔면 또 다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적당한 이익만을 보면서 나아가는 게 이 11월에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난 큰 목표만을 보면요. 작은 것들 내가 신경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세세한 것을 신경 쓰다 보면 큰 것을 얻죠. 이처럼 그림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11월은 원대한 포부를 실현시키기 위해 사소한 손해를 보게 될 수 있지만 마음에 두어선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베풀면 그것이 물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투자 또한 나중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꼈다면 큰 이익이 분명히 생겨나니 차분하게 조금만 더 노력하면 머지않아 나의 때가 오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과 보겠습니다. 난 결과적으로 무엇을 얻을까? 연못 아래에 용이 있는 현상이니 곧 용이 승천하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관망하는 자세로 나아가 변화하는 상황에 재빨리 적응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낮에는 일, 밤에는 휴식으로 균형을 잡아서 내가 주어진 상황과 때에 따라 행동하면 길할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유행에 맞춰 행동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주위 환경을 관찰하여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트렌드와 대세를 따르면 인기를 누려볼 수 있어요. 거래 또한 상대에게 주도권을 양보해서 정신적인 화합에 집중하시면 원활하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기서도 같은 말이거든요. 큰 목표를 따르는 것보다 지금 바뀌어가는 상황들, 흐름들, 그것을 좀 유연히 긴장을 내려놓고 따라가다 보면 내가 가야 할 그곳에 서 있다. 내가 도착할 곳에 서 있게 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금전운도 매우 좋은 한 달이거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모자라지 않고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욕심을 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미 내가 가져야 될 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얻으려고 내가 욕심을 내다 보면은 손실이 날 수도 있고 실수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 마음이 화합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만족하고 지금에 힘써보자 라는 정도의 메시지 전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전 현금 흐름 굉장히 원활해요. 수입이 많아지고 일상생활을 풍족하게 보낼 수 있을 정도의 금전도 내가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노력과 수완에 따라서 큰 돈도 기대해 볼 수 있으니 변화의 흐름에 잘 타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손해도 있는 법이라 꼭 써야 할 지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아끼지 말고 쓰면서 나의 영향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때 돈 잘 썼다. 이거 잘 샀다. 라는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5주 동안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첫째 주, 둘째 주까지에서는 변화를 맞이합니다. 상황적인 변화도 있을 것이고 이동,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말 그대로 변화에 마주하면서 내가 이것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가요.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취하는 그런 변화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원래 했던 것을 계속 하는 중인데 변화가 오면 흔들거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도록 거기에 좀 에너지를 쏟겠다라는 점들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계획이 있는데 사람들과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맞추려고 노력하지만 자꾸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주장하죠. 이런 것들도 변화에 속할 수 있거든요. 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 그런 변화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투쟁심, 경쟁심도 높아지는 때라서 내가 이길 거야. 내 능력 보여줄 거야. 라는 부분들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이 변화가 딱 왔었을 때, 부딪힘이 딱 생겼을 때 쫄거나 뒤로 물러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맞서 싸우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좀 체력적으로도 받쳐주지 않을 것 같고요.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많이 없는데 참 신기한 게 셋째 주부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좀 제일 걸리는데 그 사람만 좀 맞춰서 가볼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고요. 아이디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잠시 멈춰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면서 이렇게 해볼까? 구상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방향을 잘 잡기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들, 여기까지 내가 왔는데 더 멋지게 키워내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넷째 주, 다섯째 주에서는 많은 것을 좀 얻어낼 수 있겠다. 금전이나 그리고 나의 일의 어떤 성장이나 능력을 통해서 얻어볼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을 두 눈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인정해주는, 박수치는, 칭찬하는 모습들도 들어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현재를 잘 지켜내기 위한 고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치켜 올려줄 것이고 칭찬도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들 역할에 박수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심판 카드가 전에 내가 했던 행동들 그대로 모든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는 시점이거든요. 진짜 딱 한 만큼 심판받고 그대로 결과를 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면 결과는 좋지 않을 것이고요.
노력했다면 결과는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노력했죠? 고민해보고 방법을 바꿔보고 방향도 새롭게 좀 틀어보고 이러면서 인정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5주쯤에 나타나면서 더 멋진 12월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럼 이때 조언 한번 드려볼게요. 변화. 내가 조금 생각했던 것과 다른 변화들이 찾아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필요한 조언. 황제 나왔습니다. 황제는요, 4번 숫자인데요. 책상 다리도 4개여야 안정을 이루고 흔들리지 않아요. 황제는요, 굉장히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만 생각하고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비켜줄 것 같아? 그리고 부셔버리고 나아가는 아주 전략적인 인물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나아가라고 하네요. 흔들리면 안 돼. 이거 조금만 이겨내면 다 너의 것으로 돌아와. 이 변화에 굴복하지 마 라고 나왔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아닌데 왜 이렇게 흘러가지? 답답하네? 짜증나네? 혼란스러워.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계속 괜찮다라는 암시를 주래요. 괜찮아.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내가 나를 믿어야만 가능한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믿어줄 때,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말할 때 더 큰 힘들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 계속 서 있다. 라는 생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운의 메시지 뽑아보겠습니다. 소신을 발휘하라. 잘 생각해봐라.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방금 여사제를 설명했을 때 제가 했던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거 잘 될까라고 생각하는 고민들, 그 열쇠는 다 여러분들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계속 밀고 나가면 괜찮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정답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흔들리지 말고 내 내면 잘 다스리면 되겠다. 왜냐하면 답은 나에게 있잖아요.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상황도 나처럼 흔들리지 않게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믿어주면서 나아가라. 소신을 발휘해라. 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카드는요. 11월 총 운세를 알려주는 카드인데요. 총 운세 카드로는 수지비 괴가 등장했습니다. 이 괴는 땅 위에 물이 있어 흙과 물이 서로 친근한 형국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덕망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소망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해요. 만약 막힘이 있을 때 주변에게 도움을 구하면 기꺼이 도와줄 것이고 협력을 통해 해내게 되니 사람들과의 교분을 두텁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물을 가로막거나 땅을 침범하면 난리가 나는 법이에요. 너무 앞서가거나 너무 뒤처지면 나의 운을 사용할 수 없으니 조화를 계속 이루고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달 금전운으로는요. 수입과 지출이 원활한 흐름으로 흘러가요. 노력한 만큼 수익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곳에서 자금이 들어오면서 어려움에 벗어날 수 있는 운세입니다. 즉 여유가 생기고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 한 달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만약 금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주변 도움을 구해볼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로 본다면 독단적으로 나아가는 한 달은 아니에요. 계속 함께 움직여야 되거든요. 순조로운 협조와 인정을 받기 좋은 때이고 또 경쟁이 치열할 수 있지만 묵묵히 나의 자리를 지켜서 상부상조한다면 어느새 주변의 협조와 인정이 따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교섭이나 거래를 할 때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경쟁 상대보다 더 빨리 손을 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사용해버리고 낚아채는 거죠. 이런 어떤 행동력이 큰 이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1월은 활동할 시기이므로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느릿느릿 진행되었던 일들, 잘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큰 성장과 발전이 생길 수 있는 좋은 때예요. 이렇게 운이 따르고 있음을 실감하니 순풍에 돛을 달고 빠르게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월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둠은 멀리하고 밝음을 향해 나아가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태양이 중천에 떠 있으면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춥니다. 이처럼 운세가 좋고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으니 더 활발하게 움직여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이어야 해요. 다만 해가 뜨면 지게 되고 밤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때 활동하기보단 잠을 자고 쉬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끌고 온 일이 있다면 이 11월 안에 빠르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고, 이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처리할 결단력과 임기응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흐름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니 행동력으로 나의 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과 일은 태양이 중천에 떠 있는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고요. 부지런히 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할 때가 온다면 빨리 결단을 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것보다 원래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게 큰 결실을 가져다 줄 거예요. 선택을 너무 오랫동안 고민하고 미루고 보류하면 이 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때가 왔을 때 바로바로 행동하는 것이 아주 좋겠다라는 흐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드는요, 자신만의 세상을 구축하는 카드입니다. 월계수는 내가 만든 결과물이고 뜻한 바를 이루게 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 안의 나의 모습은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원의 매듭을 풀어야 할 숙제도 동시에 있습니다. 여기서 머물 수도 있고 원 밖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대부분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학교를 우리가 졸업하면 또 다른 고등학교, 대학교로 또 입학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항상 우리는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매듭을 짓게 될, 완성을 짓게 될 한 달이라고 볼 수 있으니 빠르게 서두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11월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 모습은요, 구체적으로 세운 계획과 목표에 매진하는 흐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매듭 짓기 위해 전력 질주하고 있고요. 모든 것이 최종 국면에 달했거나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시기에 도달했어요. 그럴수록 하나에 몰두하고 나아가니 상당한 노력과 함께 최선을 다했다라는 만족감이 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내가 얻게 되는 것 보겠습니다. 11월은 모든 면에서 의욕적이고 활기가 넘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뜻한 바가 있으면 과감하고 대담하게 성취해낼 것이고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세인 만큼 주변 사람들과 부딪힘 없이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시고요. 불편한 것이 있어도 참아내면서 큰 이익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나이스하게 행동하면요, 여러분들 뜻대로 다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특히나 펜타클 7번 카드를 보니까 열매를 내려다보고 있는 농부는 6개 열매를 그대로 두고 단 1개만 수확해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물에 대한 고민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요. 그동안 땀 흘려 노력한 결실에 큰 만족이 들어섰다라는 표정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열매 6개에 대한 최종 계획을 세우게 될 것이지만 11월에 얻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으며 또 앞으로를 위한 현명한 계획을 통해 또 한 번의 결실이 있지 않을까 하거든요. 여기 월드카드처럼 이 매듭을 짓고 끝이 아니라 다시 원 밖으로 나가기 위해 매듭을 다시 푸는 것처럼 착실하게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개는요, 또 다음 단계에 얻어질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내가 얻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하면서 맺어진 열매들 분명히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가 또 사용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더 많이 부풀리려면 어떻게 해볼까? 여러 가지 또 계획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단계로 넘어가기 이전에 분명히 수확할 것이 있으니까요. 자신감 있게 나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3번분들 5주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드를 보니까 바빠요. 결정할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극복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 라고 하거든요. 특히나 첫째 주, 둘째 주에서는요. 정리할 것들, 내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 선택해야 될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막 머뭇거리고 너무 보류해 놓고 이러는 게 아니라 바로 해결하면서 나아가는 흐름이거든요. 이것만 좀 해결된다면 순조로운 흐름 타면서 나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다면 정리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것도 다 고민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려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셨다면 첫째 주, 둘째 주 안으로 그 생각들을 싹 잘라내고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장애물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역시나 냉철하고 명확하게 풀어내면서 흐름 타실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셋째 주부터 넷째 주에서는요. 굉장히 용감해져 있고요. 대담해져 있어요. 내가 무엇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조금 인내하고 절제하고 조정하면서 또 협력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때 분명히 된다,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다 했던 부분들 이때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섯째 주쯤에서는 집착하게 되는 부분, 너무 크게 생각하는 부분,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6개에 대한 펜타클을 보면서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이것도 얻었지만 이 매듭까지 풀면 얼마나 좋을까? 이 6개도 모두 수확해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도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때 조언으로는요. 너무 애쓰지 말라라고 나왔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만 이 다음 단계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너무 많은 것들 동시에 신경 쓰시다 보면 순조로웠던 흐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내가 얻어진 거 그것에 만족하고요. 더 큰 거 바란다면 다음을 노리자. 다음 기회에 내가 행동해 보자. 라는 마음 가져주신다면 어떤 별탈 없이 잘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극복하게 되는 한 달이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월드카드 나왔잖아요. 최종적인 결과. 정말 내가 바랬던 해피엔딩. 행복한 결과를 맞이하면서 웃으면서 기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러면 행운 메시지 볼게요. 신중하게 결정하라. 자꾸 결정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오네요.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 카드가 너무 긍정적으로 나와서 11월은 큰 사건 없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진짜 결정해야 될 부분이나 내가 조금 고민해 봐야 되고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첫째 주, 둘째 주 안으로 최대한 정리를 해보셔서 흐름 놓치지 않도록 해보시는 거 조언드려요. 그 부분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3번 분들 이번 운세 굉장히 좋고 그 운세 내가 잘 사용하려면 빠르게 그때그때마다 행동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 두 카드는요. 우리 4번 분들 11월 달 총 운세 카드입니다. 카드로는 지풍승 괴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승은요. 위로 올라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발을 받쳐 들어 올려주니 말 위에 올라탈 수 있을 것이고 바람도 나의 등을 밀어주니 언덕을 올라가기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 능력도 인정받으면서 점차 큰 나무로 자라날 것이고 나의 뿌리는 단단하게 내려서 중심을 강하게 잡으니 탄탄대로 걷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단번에 뛰어오르는 도약은 아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실력을 쌓아야 할 것이고 조급하게 나아가선 안 돼요. 즉 처음부터 큰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해나가면 주변 사람이나 협력자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승진할 수도 있고요. 운세가 점점 왕성해지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볼 수 있습니다. 재물로 본다면 좋은 소식과 보상,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거나 수입이 점점 증가하니 기대하면 좋지만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계속해서 안정을 유지시켜야 합니다. 일적으로 본다면
재능을 발휘하여 새로운 일을 착수하거나 성공으로 매듭짓게 되면서 좋은 소식 받아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면 착착 진행되면서 거래와 협상의 기회가 또 찾아올 수도 있고요. 취업운도 매우 좋아서 11월에는 큰 결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둔자 그림을 보면 등불만을 의지해 산 정상에 오른 것이 보여지고 뱀을 완전히 제압해 버렸거든요.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뱀을 여러분이 제압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방해되는 것을 완전히 제거했고 그것으로 길이 열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무서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아 보여요. 아무래도 11월은 나를 막았던 뱀을 제거하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늑대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줄 사람, 의지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다라는 점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흐름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총 운세는 큰 부분을 보는 거고 11월 흐름은 작은 것들 세세하게 보는 건데요. 이 흐름으로 본다면 바람이 물속에 갇혀 있고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다. 지나친 무게를 견디지 못할 수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둔자가 가지고 있던 뱀이 아닌가 싶거든요. 여러분에게 딱 하나의 위기가 있을 것이고 이것이 지나치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절제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즉, 이 위기를 넘기면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으니 몸을 낮추고 주위의 조언과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주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주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렇더라도 너무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사소한 문제는 일단 보류하여서 마음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겠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 얻어볼 수 있습니다. 카드 그림을 보면 매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매를 기르는 건 호화스러운 취미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열정과 모험에 의지가 활활 타오르는 마음도 동시에 보입니다. 여전히 야망에 차 있고 성공을 갈구하고 있으며 매를 하늘에 보낸다라는 건 먼 곳의 소식을 전해 듣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을 막지 못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성공과 야망을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상한 장애물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미 생각해오던 장애물일 수도 있고 이미 그것을 겪고 있는 중이라서 담담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저 큰 그림을 보면서 나아가는 느낌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대책, 해결책도 마련해 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11월의 결과, 결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풍래이익. 이 카드는 그림만 봐도 풍요로움이 느껴지시죠? 풍래이익에서 이익은요, 이익을 뜻합니다.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 바다에까지 이르는 형국으로 일에 이익이 생기고 목표에 좋은 기회가 생기니 적극적으로 행동을 옮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요. 부드럽게 바람이 살랑이니 여러분의 흐름도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고 이익과 명예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아까도 계속 협조해야 된다, 도움을 청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고 함께 움직여 결실을 맺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조화를 이루신다면 더 큰 보답으로 돌아올 것이니 주위를 살펴보면서 나아가야 해요. 즉, 나눌수록 이익이 더 크게 생겨나고요. 더 큰 결실 맺을 수 있으니 독단적인 것은 금물입니다. 지금 여기 카드 그림 보셔도 성공을 한 후에 파티를 열고 있는 사람이 보여집니다. 기름진 고기를 보면서 행복하게 미소를 띠고 있지만 하이는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거든요. 이처럼 나의 성공은 주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니 협력자의 도움이 있었음을 잊으면 안 된다. 라고 카드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열되어 있는 컵 보여지시죠? 이건 또 여러분들의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분들 이익이 있지만 주변에 함께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 잊으면 안 돼 라고 함께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5주 흐름 볼게요. 11월 달 5주 흐름.
좋은데요? 흐름 왜 이렇게 좋지? 11월은 확실하게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기서 엄청난 조심할 점을 이야기는 해줬지만 사실 좋은 점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면 거기에 데려다 줄 수 있는 좋은 이야기도 있고 정보도 있고 소식도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과 화합하는 거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얻어지는 물질의 이익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나의 가게를 찾아준다라든지 계약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생겨난다라든지 여러 가지로 사람을 통해서 물질이 들어오는 형국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걱정 없이 일들 잘 진행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11월은 나의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 만나는 시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속에서 행복하게 웃으면서 일상을 보내는 모습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시간도 보내고 일도 잘 풀리고 금전에도 여유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있어서 내가 안정을 이룰 수 있었고 편안할 수 있었다. 라는 점들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점 뱀 카드가 등장했는데 뱀은요 방해자예요. 말 밉게 하고 이중적이고 유혹하고 표면적인 부분은 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데 들어가면 그게 아니고 근데 다섯째 주 흐름에서 그 사람이 나타나네요. 굉장히 흐름이 좋았는데 방해하네요.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완벽하게 거절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촉이 좋아서 누군지 알 것 같거든요. 지금 생각이 안 나신다면 새롭게 알게 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에서부터 거슬렸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이익을 뺏어가는 사람이고요. 자꾸 욕심을 내는 자기 것이 아닌데도 눈독 들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평판을 나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없던 일을 있던 일처럼 만들어버리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얄밉고 이유는 없는데 내 촉이 거절을 하는 괜히 싫은 그런 사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거절하는 거 필요해요. 말로는 긍정적으로 대답하는데 사실 대답은 거절인 거 있잖아요. 아, 내가 바빠가지고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 되면 연락할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요. 글쎄라는 대답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만 과거 이야기 꺼내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 과거를 계속 지금으로 끌어오셔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한 어떤 불만점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 이런 식으로. 지금은 괜찮아? 다시 현재로 끌어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상대를 묘하게 이렇게 조절시키는, 절제시켜버리는 대화법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이번 달 별 탈 없고 너무 좋아요. 아무래도 조심해야 될 점에서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이번 한 달 행운 조언 살펴보겠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뭘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 제 타로를 볼 필요가 사실은 없다. 여러분들은 알아서 하실 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두 번째 카드 뽑아보겠습니다. 때로는 우연에 기대라. 너무 계획해서 가지 말고요. 흘러가다 보니 이런 행운이 있네.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네. 이렇게 나아가 보는 거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 길 가다가 네이클럽 보면 너무 좋잖아요. 순수하게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연에 기대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4번 분들 오늘도 지니타로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1월 달 좋은 일 가득하니까 웃으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